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됐던 거제 부동산 시장이 양대 조선소의 잇따른 수주 소식에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데다 가격도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수주 절벽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조선업.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대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 경제도 한순간 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7년 만에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탈환했으며 올해도 양대 조선소에 잇따른 수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조선업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조선업의 부활과 함께 소년간 풀이 죽어있던 거제 경제가 살아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거제도의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은 다 올랐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좀 팔라는 사람 조금만 있어도 가격이 그냥 조금씩 바로바로 올라가요.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거제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6월 말 기준 1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의 다른 지자체가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하는 반면 2017년 4분기 300건 수준에 머물렀던 거제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4분기 661건까지 치솟았고 올해 1분기에도 575건을 기록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거제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는 신호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지역의 조선 산업이 정상화 단계에 오르기 전까지는 다시 하락될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상가 계단을 한급히 뛰어내려가는 한 남성. 이 남성은 잠시 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간 남성은 난간에 서서 이혼한 전 아내와의 통화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를 벌입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45살 박모 씨는 거제 옥포동에 있는 한 상가 복도에서 건설업체 대표 57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김 씨를 전 아내와의 내연관계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구두진수상 전처가 다니는 회사 대표하고 전처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을 했고 그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구두로 하였고 경찰과 16시간의 대치를 벌인 박 씨는 투신을 했고 5층 창문과 출입구 지붕에 잇따라 부딪히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져 공소권은 없지만 박 씨의 전 아내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빠이자 남편이 가족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지난 7일 오전 8시쯤 창원 마산해원구의 한 빌라에서 60살 이모 씨가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 A 씨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엄마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딸도 같이 변을 당했습니다. 무정한 아빠이자 남편인 이 씨는 아내와 딸을 2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뒤 밝혀졌습니다. 아내 A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직장 동료와 A 씨의 오빠가 집을 찾아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우울증을 알아왔던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딸이 어떤 남성과 연애를 한다는 한청이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약간 피해 망상이 있지 않았을까. 경찰은 우울증이 잔인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의료 조언을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자욱한 새벽녘. 한 빌라에서 검은 연기가 창문을 타고 새어나옵니다. 지난 6일 새벽 1시쯤 김해 봉황동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80살 김모 씨는 욕실에서,
68살 여성 문모 씨는 거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에 함께 있던 부부의 아들이 불이야 소리를 듣고 옆집으로 대피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초복을 맞아 김해 폐지 줍는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12일 김해 YMCA 1층에서 열린 복날 대첩에서는 회현동에 거주하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 60분을 초청해 점심 식사로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5분께는 집으로 삼계탕을 배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김해 생명나눔재단과 회현당 사회적 협동조합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소상공인들, 주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오는 13일부터 창포원 광장에 여름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37일간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풀장과 에어바운스, 파고라, 그늘막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또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자격을 보유한 안전요원 6명을 배치하는 한편 수조 깊이를 일반 용은 80cm, 유아용은 50cm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환경과나 창포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CJ헬로 경남 가야방송이 12일 재난방송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위촉식에는 우선균 CJ헬로 부경미디어국 총국장과 김유식 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등 모두 8명이 참석했습니다. 자문위원은 소방과 건축, 강력범죄와 기상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지역 재난 발생을 예방하는 데 힘쓰고 CJ헬로가 주관하는 재난 방송에 자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총장 공석이 계속되고 있는 인제대학교에서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갑니다. 인제대학교는 오늘 17일까지 차기 총장 후보자를 모집하고 학교법인 이사회가 열리는 8월 중으로 총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제대 교수 평의회 측은 선거를 위해 구성된 선관위 선임 과정과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인 금요일, 큰 더위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맘때 무척 더웠던 것과 비교하면 낮 동안 창원 29도, 밀양 30도로 크게 덥진 않았는데요. 주말에도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서부 내륙 지역에 5에서 10mm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경남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중반부터는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흐린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볕이 강하진 않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